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 그래도 오늘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 하던데 이거 여파가 꽤 클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학교 빨리 들어가게 하자. 네네. 이거 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취업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너무 지금 사회 진출이 늦어서 이 청년 실업이 해소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취업 연령도 한두 살 정도 낮추고 지금 전체 학제가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이렇게 12년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대학 4년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초등학교도 5년으로 1년 줄이고 또 중고등학교도 합쳐서 이거 6년을 지금 5년으로 1년 단축하자. 그래서 취업도 빨리 하고 또 취업도 빨리 하고 그래서 빨리 좀 젊을 때 빨리 이른바 사회 진출 빨리 해서 이제 자리를 빨리 잡아야 결혼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야 애도 빨리 낳을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냐. 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학제가 개편이 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오늘 그 방안이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아주 불쑥 튀어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지금 보건복지부 쪽하고 이 새누리당하고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오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전반적인 국가 계획으로 준비가 돼 왔었고, 그래서 벌써 그게 준비된 게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그랬고, 이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내놓는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게 계속 짜깁기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영어만 좀 바꾸고, 이런 것에 불구하고 그런데 고령화, 이거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저출산도 전혀 해석 기미가 없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오늘 보건복지부가 아침에 이제 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놨는데 이 새누리당 쪽에서 아주 발끈했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새롭게 조금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논의할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이런 대책, 저런 대책을 얘기했는데 실제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발끈해서 큰 소리를 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학제 개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 정간에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즉흥적이었네요. 그렇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발상의 전환을 하며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꺼냈고 이러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반 의원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이 이 당정 협의 자리에서 한 얘기니 당연히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당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 좀 논의가 진행이 됐고 혹은 준비가 좀 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 이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말로 이 정책위 의장이 정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수준 이상도 이하도 지금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같으면 사실은 좀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그렇게 마련이 돼서 이제 논의가 돼야 할 텐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좀 굉장히 황당하게 그지없는데 네.
또 하나 좀 짚어볼 거는 이게 과연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적절한 거냐? 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과연 이 빨리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빨리 하면 해서 될 거냐? 이게 지금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게 적절한 대책이냐? 이런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그 정책의 뭐 추진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느슨하게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불쑥불쑥 꺼내는 듯한 그리고 특정인 혹은 뭐 몇몇 사람의 의지로 사실 이 화두를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오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하면서 이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내놓은 이 취약 연령 낮추는 문제하고 학대 개편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정 운영 세력의 진지성과 엄숙함, 그다음에 신중함 이런 것들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네네.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 1, 2년 한 해 빨리 들여보내고 토탈해서 2년간 빨리 사회에 배출한다고 해서 결혼이 빨라지리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무슨 단세포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보면 예. 투표 연령도 한 2년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표 연령 낮추는 건 또 기겁하는 게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뭐 12살에 뭐 상투 틀어서 뭘 보내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기어이 뭘 좀 아이디어라고 내보고 튀어보고 싶으면. 그래서 사실은 당정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는 게 이제 학제 개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교육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죠, 이건. 이건 교육부가 전혀 준비도 안 했고 뭐 검토해본 적도 없고 했던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지금 교육부도 뭐 이게 도대체 진위가 뭐냐 뭐 이렇게 확인하느라고 오늘 뭐 오전 내내 분주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참 현 집권 세력의 민낯을 보는 게 아닌가 싶고 김무성 대표도 아주 뭐 박비어층가를 세게 했던데 일단은 안철수 의원 광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오늘 광주 갔는데 여기서도 또 문재인 대표한테 잽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주먹을 세게 날리대요. 혁신과 관련해서 지금 새정치연합인데 혁신위원회가 이제 엊그제 공식적으로 이제 해산을 했죠. 예. 그런데 어쨌든 혁신 문제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왜 혁신에 대해서 저렇게 굶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얘기해왔던 게 이제 이 부패, 그다음에 뭐 부패 청산 그리고 개파 문제와 관련해서 낡은 진보 청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도 여전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 중에 뭐 좀 눈에 띄는 거 굳이 찾으라면 이제 요즘 내 눈빛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상황으로 가면 내년 총선은 질 게 뻔한데 근데 왜 문재인 대표는 이긴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뭐 이 당 지도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나름 이 언론 노출 빈도가 많아졌고 그리고 나름의 뭐 정치적인 뭐랄까요 기반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뭐 조금 더 공고해진 건 분명해 보이고
주변에 이제 사람도 조금씩 더 다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자꾸 이 최근의 스탠스가 마치 비주류의 좌장인 것처럼 예. 뭐 본인이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비주류의 좌장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계속해서 투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예. 예. 그 안철수 의원 2012년 대선 때 이른바 안철수 현상, 안철수 열풍 이것과는 좀 오히려 정치 현실 정치에 발을 들이면서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국 서울대 교수 얼마 전까지 혁신위원이었죠. 조국 서울대 교수가 연예인 지적은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들이 좀 생산적으로 그 안철수 의원 주변에서도 좀 논의가 되는 게 뭐 당 전체를 위해서도 또 안철수 의원 개인을 위해서도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팎에서 안 의원에게 충고는 많이 하는데 그분은 듣기는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후보 단일화 내가 많이 계속 도와주기만 했다 그 얘기 아직도 하는 걸로 봐서는 도와준 거 맞아요. 근데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사퇴를 통한 어정쩡한 단일화 이게 정설인 것 같은데 그분은 도와줬다고 100% 믿고 계시대요. 본인은 문재인 대표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는 거겠죠. 예. 빨리 문 대표 빚 갚아야 할 텐데 빚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새누리당도 체크하실 테니까 그 뭐 이렇게 개혁적인 지도자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김무성 대표 안심번호제인가 그것만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치 한판 붙을 것처럼 뭐 오늘까지만 참고 내일부터는 모욕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그러던 게 불과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박비어천가 어떻게 왜 이런 발언이 나왔대요? 지금 뭐 정확히 김무성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 예. 미처 짐작을 할 건데 사실은 김무성 대표의 스탠스 자체가 너무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어서 예. 사실은 해석 불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해석 불가. 어쨌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가지고는 지금 의기투합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두 사람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거고 예.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의기투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청와대냐 친박계 입장에서는 김무성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런 정도의 박대천가를 부른 건 지금 당내 상황이 그 자신한테 결코 녹록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분명하게 좀 판단을 하고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 워낙 지금 입지가 축소돼 있는 터라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2년 임기 내년 7월까지인데요. 당대표 임기가 2년 임기 세우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하여튼 뭐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 이 공언해 왔던 그런 이 청와대 할 말을 하는 혹은 모욕을 참지 않는 그런 대표로서의 모습을 바라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야 참 솔직히 말하면 그 별것도 아닌 대통령제 하에서의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거 행동 반경도 빤하고 할 수 있는 게 여당의 원내 총무만 또 못할 수 있는데 그거에 임기 좀 채워보겠다고 이렇게 오락가락의 해석 불가의 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가 과연 대선의 예비주자 잠룡의 반열에 과연 거론되는 게 올바른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해석 안 되는 거 자꾸 뭐 머리 써서 해석하려고 했을 필요 있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